예, 안녕하십니까. 제6회 단비방송 이상동의 청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청년에 대한 국가적인 문제도 직업적인 문제, 취업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발맞춰서 우리도 발빠르게 직업, 사실 취업보다는 직업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 충분하게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되게 즐기는 분을 모셨습니다. 예, 그날의 분위기에 박가희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생방송이 아닙니다. 네. 바로 실시간으로 안 되지만 그럼요. 나중에 그 대답을 해주겠죠. 시청자. 그럼요. 네. 저는 댓글을 또 이렇게 잘 하나하나 읽기 때문에 혹시 오늘 방송 보고 궁금하신 게 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드리던가 아니면 직접 댓글도 달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가 MC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쪽이 사실 직업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PD로 역할하다가 우리 또 네. 인연이 됐죠. 네, 맞아요. 그래서 팟캐스트 PD를 하다가 인연이 돼서 또 여러 가지 또 같이 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초대를 해서 네. 제가 하는 방송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자기 여기는요 이게 대놓고 피하라는데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홍보를 제 그렇죠. 홍보를 마음껏 하면 그렇죠.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네네네. 네, 좋네요. 그렇죠. 대신에 돈은 안 드리지만 홍보로 대신하는 그런 괜찮습니다. 방송. 네, 좋습니다. 그날의 분위기에 대해서 뭐 회사라든가 내가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좀 저는 그날의 분위기 회사 대표고요. 저희 회사가 그날의 분위기 하면 되게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행사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분위기를 저희가 채워드린다라는 의미로 그날의 분위기 회사 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은 뭐 이 대표는 사실 거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게 이제 행사 MC, 그다음에 방송 리포터라든지 라디오 DJ, 프리젠터,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총 말하는 직업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직업이 같아요. 되게 많아서 직업 속에서인 줄 알고 네네네. 네. 깜짝 놀라셨죠? 직업도 소개시켜 주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중간중간. 그럼요. 그렇죠. 제가 이제 컨설팅을 좀 해드려요. 대학교 강의를 나갈 때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꿈이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꿈이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할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놓으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아니면 쉴 때 뭐 하냐 이런 걸 토대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이제 떠올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이제 직업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만 들어보시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놀아본 언니처럼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분위기라는 것도 사실 네. 제가 봤을 때 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줄여서 저희가 이제 그분이라고 불러요. 그분. 네, 저희가 이제 강사진들이나 MC들을 또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책임지는 그날의 분위기가 저희 회사라고 좋네요. 보시면 돼요. 여기 땅 많고 네. 분위기도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 건데 현재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 직업에 되게 만족하신 것 같은데 네네. 본인의 직업에 이걸 선택하신 이유와 그런 어떤 만족도 자기 스스로니까 이건 직업은 네네. 가장 중요한 건 남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그렇죠. 스스로. 맞습니다. 직업이라는 게 보면 요새는 그 전에 제가 TV에서 그런 얘기를 봤어요. 김미경 강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거 나 하기 싫어. 적성에 안 맞아. 근데 돈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면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의지로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게 적성에 맞는 분들이에요. 진짜 안 맞는 분들은 사실 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뭐 이제 SO일이라는 회사도 다녀봤고 그 전에 이제 IT 회사에서 이제 강사로 또 근무도 했었고요. 또 무역회사도 다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꿈이요. 프리랜서였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때부터 네, 프리랜서인데 뭐 직구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않았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수준에 어떻게 하면 프리랜서를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방송 안무가
뭐 이런 것도 보니까 돈도 좀 잘 버는 것 같고 고등학교 때. 네.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노력을 하면 막 대학교 교수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매력적이다 해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격한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회사 들어가고 이제 나는 어떤 걸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부터 제일 좋아했던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봤던 것 같아요. 나는 뭘 좋아했지?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 바로 발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말하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정하게 된 게 대학교 다 졸업하고 나서 이제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너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삶이 지겹다 보니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했던 게 말하는 직업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딱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모든 직업을 도전해보자가 목표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MC와 강사가 제일 잘 맞는다라고 제 직업을 찾았던 것 같아요. 말로 먹고 사는. 네네네. 찾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저도 뭐 네네. 지금 못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신체 중에서 입이 가장 소중하시네요. 네, 입이 목하고. 그렇죠, 맞아요. 저도 뭐 강사라는 직업 때문에 항상 네네.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 아까 그 전방송에서도 네. 아프셔갖고 오셨는데 나중에 휠체어 타도 할 수 있는 게 강입니다. 말만 할 수 있으면. 맞아요.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말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네. 결국은 이제 제가 보니까 뭐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이런 뭐 쓸데없는 얘기 물어볼 필요 없고 네. 대학교 때 약간 이제 직업을 못 찾으셨지만 지금 뭐 네네. 사실 청년들이 가장 저도 이제 대학교에 가르치지만 네네. 궁금해하는 게 이제 사실 취업과 직업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취업을 무조건 하면 되는데 직업을 생각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프로는 취업보다는 직업,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이제 또 청년들한테 네. 본인이 어떤 방황하는 시절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찾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직업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이제 잘한다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별개일 수 있는데 일단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저는 정해진 직업을 하는 것보다 창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직접 직업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꼭 정해진 틀에서 나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잘해요. 근데 이 직업이 없다. 그럼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업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창직이라는 과목을 넣어야 될까 말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발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하는 거 그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대학 시절에 이렇게 얘기해 줄 만한 정도의 네. 어떠나요? 저는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때요. 예를 들면 뭐 전에 꿈을 못 이뤘던 그 댄스 안무가 이런 창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못해서 대학교 때 이제 치어리더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발표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IT 경진대회랑 그다음에 입사 전형 콘테스트라고 학교에서 콘테스트를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좀 상을 따봐야겠다. 입상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실제로 입사 전형 콘테스트에서는 저희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10명 안에 들어서 일본도 일주일간 무료로 다녀오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도전하다 보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게 프로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만의 프로필. 그렇구나. 네. 사실 그 인터넷에 가이 치면 걸그룹 가이가 나와서 근데 가이라는 이름이 되게 이렇게 긴가 봐요. 엔터테인먼트. 네. 그 이름 혹시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으면 가이를 한번 집어넣는 게 어떤가. 근데 제가 뜻이 가가 아름다울 가짜에 바랄 희예요. 그래서 바라다 끝났어요. 바라다 조금 더 예뻤으면, 뭐 이런 것. 네, 조금 더 뭔가 디테일했었으면 연예인으로 뭔가. 거기까지는 또 부모들이 네, 그냥 바라기만 하셨어요. 계속 바라기만 하시고 이루어지겠죠. 지금 네.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대학생도 그렇게 했으면은 네. 직장 생활이 실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안 갖고 졸업하자마자 사실 직장을
네, 얻는 네, 건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나온 과가 경영과고 경영과에서 선택할 수 있는 회사들이 사실 보면 그냥 일반 사무직이잖아요. 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전형적인 코스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회사로 바로 취업을 하고 무역회사에서 이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이게 과연 내 적성에 맞고 내가 이 직업을 했을 때 얼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가 40을 먹어서도 이 회사에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 경력을 살려서 내가 다른 회사를 갔을 때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년이 딱 되던 해에 이제 부모님께 프레젠테이션 같이 보고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말하는 직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제 회사를 관두겠다 말씀드렸죠. 네. 그래도 부모님이 좀 무서우신가요? 그 정도까지 해서 내가 회사를 간두겠다. 저 그냥 간뒀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쪽으로 일하니까 예체능 쪽으로 제가 나가는 걸 싫어하셨어요. 원래 네, 원래부터 싫어하셨어요. 네. 그러시구나. 근데 사실 이제 우리는 예체능은 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끼는 사실 맘대로 또 죽일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저도 이제 방송의 끼보다는 뭐 다른 데 끼도 있는데 그래도 방송하다 보니까 거기 발견을 한 거예요. 네네네네. 일반 강사님들도 방송을 되게 끼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강의는 되게 잘하는데 네네네. 이 방송과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둘 다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끼는 부모들이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끼는 타고난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후천적으로 개발된 부분이 많아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이 정도면 너무 평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하면 충분히 개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습만 보면 그렇게 평범했다고 보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과거에 정말 평범했습니다. 네. 과거에 증명될 수 없는 사실을 지금 부모만이 알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또 강의도 또 겸하시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이 방송은 강사분들이 좀 많이 들으세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강의를 하시다가 주로 이제 강의를 대학교나 기업체에서 좀 많이 하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강의를 좀 많이 하세요? 사실 가리진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에는 진로교육 위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는 제가 여주대학교 외래교수로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제 특강 형식으로는 이제 이력서라든지 이미지 메이킹을 봐드렸고, 그다음에 경영과에 제가 외래 교수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서비스 매너,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리고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컬러 심리 쪽,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라고 해서 성향 분석 요렇게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가 좀 이 강의 분야는 조금 나한테 재밌고 맞는다라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제일 재밌는 건 디스크 강의가 가장 재밌어요. 디스크 성향. 네, 성향 분석. 네네. 본인의 성향은 어때요? 저는 이게 성향은 살면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끌려다니는 성향이에요.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끌려다녀요. 결정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결정을 제가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다 듣고 결정하는 스타일. 조금 더 경험을 통해서 네네네. 생긴 거군요. 네네, 맞아요. I형은 무조건 있겠네요, 어느 정도. 네, 맞아요. I형은 있겠네요. 제가 DI예요, 지금. DI구나. 네. 저도 사교형. 사실 강사하면서 보통 강사분들은 아이가 좀 많이 키워지고 후천적으로 키워지는데 네. 기본적인 거는 저는 C 정도. 이제 PD도 하면서 뭔가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보통 오리지널 아이는 꼼꼼하지는 못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본인의 이제 분위기 맞아요. 하는데 그래서 제가 D형이 좀 많았어요. D형이 너무 많다 보면 되게 딱딱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려면 I형하고 같이 다니면 좋습니다. 항상 뭐 그 자기하고 반대 성향하고 같이 다니면 섞인다고 얘기하듯이 맞습니다. 혹시 이제 본인이 우울하거나 그럴 때 박가위를 쳐가지고 박가위 연락 주세요. 페이스북에 보시면 연락 주세요. 즐거운 표정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죠? 그렇죠. 있죠. 그거 왜 올리세요? 어떤 거요? 그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그 자기 표정이나 뭔가 이렇게 올리시는 사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진도 그렇고 각각 동영상도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신데 그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는
사실 SNS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일하고 있는 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직업 자체가 찾아가야 일이 들어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빨리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는 일적인 것만 많이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형식적이다, 딱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조금 재밌는 일상도 올리고 제가 잘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일도 올리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여행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여행 좋아합니다. 공항 패션도 한번 올리시고 그래요. 패션 쪽도 사실 좀 관심이 많아요. 원래는 제가 쇼호스트 준비를 했었었는데 처음에 말하는 직업의 포문을 연 게 쇼호스트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일 하고 싶었던 분야가 패션 쪽이었던 것 같아요. 쇼호스트도 뭐 패션 쪽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네네네. 그것도 하나의 또 새로운 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강사를 대학교 네. 강의를 하시면서 저도 대학교 강의하는 게 있는데 이제 대학교 강의는 어떻게 보면 교과목이잖아요. 기업체 맞습니다. 강의는 네. 교과목은 아니고 네네네. 나름대로 자유롭게 펼칠 수 맞아요. 있는데 대학교 강의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틀 안에 또 가르칠 수 있는데 요거 가르치면서 본인의 어떤 이거 같이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직접 느끼신 대학생은 대학생 나름대로 또 네네네. 보람이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 보람이 있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람은 솔직히 더 높은 것 같아요. 돈은 기업이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 네,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고요. 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고 뭔가 제 제자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제가 막 교수님 오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 어떤 성과를 이뤄나가면서 그 친구들이 저도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뭔가 롤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막 얘기를 했을 때 그 뿌듯함, 성취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조금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말을 안 듣죠. 자고, 말 깨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은 이제 어른들이잖아요. 성인들이다 보니까 잘 들어주시고 하는데, 소통이라는 거는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대학생들에 비해서는 궁금한 게 있어도 Q&A 시간도 좀 못 물어보세요. 그리고 꼭 나중에 와서 따로 물어보시고. 개인적으로 거에 대한 얘기하고 차이? 싶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기업체 강의 분야하고 이쪽 분야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네, 없을 때도 있어요. 네, 네. 그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성과 중심이 좀 많고 네, 맞아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 중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두 개 다 해봤는데 저도 같은 느낌이에요. 보람이 학생들 네, 훨씬 많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좀 공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교수로서 공부만 했으면 저는 선생님이 원래 꿈이었어요. 이제 좋죠, 선생님이 선생님. 원래 꿈이었었는데 네. 그 바람에 대타로 강사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확실히 에너지가 학생들한테 더 그쵸, 그쵸. 말을 안 듣는 거는 가만하더라도 네네. 에너지 보면 학생들한테 훨씬 많이 그럼요. 지금도 그렇고 정도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찾아오는 모습도 맞아요. 그게 너무 훨씬 좋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직업을 하시다 보면 네. 어떻게 보면 말로 실수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이 말이라는 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말을 하는 직업 중에서 내 의도도 아니었는데 계속 말하는 직업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렇지 네. 않아요? 근데 그런 어떤 에피소드나 아니면 그런 거에 느낀 점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나요? 말하는 직업을 하면서? 일단 하나의 에피소드는 제가 이렇게 평소 언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웬만하면 강의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남들 앞에 선다는 것은 올바른 말을 써야 하고 표준어를 써야 하고 뭐 그런 룰이나 틀 같은 게 정해져 있는데 하루는 이제 학생들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 차이가 저랑 이렇게 막 많이 나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제일 적게 교수님. 제일 적게 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2살, 3살 이렇게밖에 안 나니까 굉장히 이제 편하게 지냈어요. 제가 뭐 이런 말 좀 약간 비속어도 써도 되나요? 방송인데. 일단 쓰세요. 일단 써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친구들이 앞쪽에 이제 다 남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저 놀린다고 장난친다고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다녔을 때 이렇게 캐릭터 중에 토마스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아, 토마스. 네, 기차 캐릭터, 기차 그 캐릭터예요. 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걸 닮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장난친다고 앞에 다 앉아가지고 20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핸드폰에 그 토마스 사진 다 켜놓고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친다고. 근데 다 친한 친구들이었거든요. 이제 하지 말라고, 얼른 느라고, 수업에 집중하라고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평소 친구들이랑 쓰는 말이 나온 거죠. 야, 빡치게 하지 말고 빨리 넣어라! 이렇게. 그래서 교수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저도 순간 나왔던 평소 언어 습관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뭐 그런 걸 느꼈었죠. 하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모르는 성인들이 들어서 빡치기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열받게 하지 말라. 열받게 하지 말아라. 저희 그 20대 이제 10대들이 같이 많이 썼던 용어인데요. 그 당시에는 뭐 TV에서도 종종 나왔어요. 막 열받는다 이거를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친다라고 해서 빡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비속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나이 차가 좀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네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친한 것 이제 사실 예전에 교수님들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되게 많이 격차가 벌어져서 그런 것보다는 그 친한 느낌이 있을 때 나중에 상담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편하게 느꼈으니까. 그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서 또 기억나는 애 있나요? 그 졸업생이나 이런. 저희 학생들 중에 지금은 저랑 누나 동생하고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5명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 집 근처로 찾아와서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휴가 나오고 이랬을 때 전화해서 교수님 집 앞이다 내려와라. 왜냐면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를 하는 게 나랑 술 먹고 싶으면 졸업하고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술을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수업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절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제가 혼낼 때도 조금 안 좋은 요소로 그렇죠. 작용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친구들 5명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정말 교수님이랑 술 먹고 싶다고. 이제 졸업하고 찾아왔는데 한 친구는 이제 패션 쪽에서 근무를 하고 또 한 친구는 이제 부동산 쪽, 또 한 친구는 일반 직장인이고 또 두 친구는 이제 군인. 그래서 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나이 차이 2-3살밖에 안 나는데 사실 교수님도 좋지만 저는 누나라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면서 고민 상담이나 이런 일 얘기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전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꼭 교수라는 직함을 계속 들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해라 라고 해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그날은 1차부터 3차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직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같이 1년 반 정도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의 이야기 이런 걸 나눴던 게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그러시구나. 사실 졸업하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다 남자였죠? 네.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5 친구들이 같이 왔어요. 원래 그 예쁜 교수님들은 여자의 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자기의 동료의 남자들이 요즘에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그 모든 사랑을 교수님한테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는 항공 서비스 학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자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졸업한 후에 만나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대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걸 안 좋아하니까 졸업한 후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외직업에 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끔가다 얘기를 하면 대부분 여성들이 더 시샘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여성에 대한 시샘 그런 게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남성분들은 말은 없지만 시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삼각관계는 그럴 수 있다 해도 보니까 남성분들은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좋고요. 대표 돈도 많고 술 한 정도는 해주실 것 같고. 네, 그렇죠. 애들이 머리가 없어서 그렇게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뭔가 다 봐서. 군인이고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돈 얼마 없고. 그렇죠. 돈 얼마 없고 찾다 보니까 교수님들 중에서도 가장 편하시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애들이 좀 머리가 좀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똑똑한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날 때는 사랑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너도 돈 버니까. 그렇죠. 너도 직업 갖고 이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아니죠. 그런 것들을 해야 사회생활이 잘하고 이런 것들 사회생활이 중요해요. 그쵸. 사줄 줄 알고 받아먹을 줄 알고 이런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 그걸 가르쳐야겠네요, 제가. 사회생활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 옛 어르신들이 첫 월급 타면 네. 항상 뭐 내복을 사주듯이. 생각해보니까 이 니네- 친구들이 뭘 하나도 준 적이 없네요, 그렇죠. 저한테. 첫 월급을 타면 뭔가 이렇게 좀 베풀어야 된다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젊으셔서 그래요. 나이 드시면 알겠습니다. 다 미리 다 예상을 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은요, 제가 이 부분을 편집을 해서 꼭 저희 제자들한테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네네, 보내야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자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편한 교수님. 네네. 근데 때로는 내가 교수라는 직함이 조금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네, 젊은 있죠. 교수님 네네네. 입장에서는. 나이 드신 분은 교수 직함을 되게 원하긴 해요. 네. 이제 뭐 권위적인 의식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젊은 교수가 좀 뭐랄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젊어서 내가 네네네. 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강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으신 분이 좀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경험이 많고 좀 나이 드실 때 네네네. 좋을 때도 있는데 그건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대상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기업체 강의를 할 때는 대부분 저보다 연령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럴 때는 사실 처음 들어갔을 때 기선제압이라고 하죠. 이게 좀 필요해요. 기가 있죠. 예, 왜냐면 특히 남자분들을 강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은 여자가 가르쳐봤자 얼마나 가르치겠어 그렇죠. 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한 8년 차 정도 된다라고 하면 되게 놀라세요. 그렇죠. 네, 네, 딱 보셨을 때는 이제 한 1, 2년 차 정도 되나 보다. 어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옷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블랙 톤으로 맞춰 입고 가거나 바지 정장. 그리고 키가 큰데도 무조건 키를 신고 가서 그렇게 좀 인사나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정적으로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게 장단점인 것 같아요. 젊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요새 트렌드나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고 반대로 단점은 그분들이 저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제가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 10분 정도 안에 그 분위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분들이 나머지 2시간, 3시간을 저를 밑으로 보고 말씀을 잘 안 들으세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네가 얼마나 경험 있다고 나한테 이런 네. 이런 분들도 네, 사실 네, 네. 어떻게 보면 계세요. 그렇죠, 말은 그렇죠. 뭐 대놓고 얘기 안 하지만 강의를 오래 하다 보면 눈빛만 보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곤란한 질문들도 일부러 던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대답을 잘하나 보려고 그렇죠. 얼마나 또 당황하지 경험도 않고, 네네네. 그렇죠. 또 워낙 얘기를 또 많이 하시고 나중에 이제 2부 때는 직업 하고 계신 또 직업 방송 네. 저처럼 이렇게 저는 이제 직업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또 직업 방송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2부 때 구체적으로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남 FM이라고 90.7MHz 주파수를 맞추면 나옵니다. 네, 그리고 MKF 혹시 격투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내 아나운서로도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네. 2부 때 몇 시에 어떻게 봐라. 아,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셔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부 때 온 보람을 제가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할게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꿈이 있잖아요. 포부. 내가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다. 네네. 그런 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조금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10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놓거든요. 근데 일단 5년 후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책을 쓰고 싶어요. 책. 예. 그 전에는 공동 저자로 해서 몇 번 써보고 이제 35 정도가 되면 이제 제가 혼자서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서 뭔가 출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으면 좋겠다가 제 목표고요. 그다음에 40이 됐을 때는 지금 전에 했던 것처럼 교수 직함 하나 가지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이 그날의 분위기 사업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말하는 직업을 현직에서 아직은 활동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지금 활동하시는 거 보면 충분하게 아직도 정말요? 예, 그 구체적인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하겠다는 굳건한 결심. 네, 하겠습니다. 네, 5년 뒤에 안 되면 이제 분명히 그 다음 날 하면 5년 뒤에 또 그 얘기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루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루면 됩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모든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간을 두는 이유는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뛴다는 네, 의미지만 맞아요. 그때 안 이루어져도 또 할 수 있다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5년, 10년까지 네. 일단 그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방 저하고 사실 이제 저는 PD로서의 역할만 했고 이렇게 네네네. 처음으로 아마 제가 질문해서 하는 방송은 처음일 거예요. 아, 그죠? 네. 네, 그죠? 그래서 느낌, 예, 예, 소감? 예, 소감이나 일부만, 아, 일부만. 일부만. 일단은 제 기본적인 생각은 나중에 행사를 2MC를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이 질문도 너무 적절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게끔 말씀을 또 너무 잘 해주셔서 질문이 일단 탁월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끄는 능력이 있다. 예, 기존에 방송을 했던 MC한테 칭찬받으니까 훨씬 더. 근데 실질적으로는 네. 이게 말문이 트이면 되게 잘하는 스타일. 제가 PD 볼 때 첫 아, 방송 했을 때와 점점 갈수록 이 분위기를 네네네. 이끌어. 그러니까 자기를 처음에는요. 이게 네. 제가 봤을 때 끼가 있는데 일단 분위기를 보는 스타일 같아요. 너무 다 어른들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니까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일 네. 처음에는. 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 방송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트렌드를 부탁해요. 자기 방송을 네. 가져간 것들은 확실히 그게 이제 주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방송만 딱 하나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트렌드 부탁해 하나만 영상으로 만드셔도 제가 책임은 못 알겠습니다. 지지만 던져놓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것도 하나 나중에 기획을 하셔가지고 전 그거만- 피디님하고 같이 하려고요. 말씀을 안 해주,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던져만 놓으시고. 좋습니다. 격투기나 좀. 나중에 무료로 제가 입장 시켜드릴 테니까 오세요 한번. 진짜요? 네, 네. 저 그거 한 번도 안 봐서 정말.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저도 그 이렇게 보면 이게 보는 것도 이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이 있어도 그쵸,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긴 하더라고요. 한번 이제 초청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일부 셀프 청진인데 본인의 셀프를 상당히 힐링하고 네. 하고 싶었던 제자들한테도 다 얘기를 하고 네, 맞습니다. 밥 사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여기서 얘들아, 밥 사. 이제는 사야 돼. 그렇지. 성인이 됐으면 학생 때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맞아요. 그죠? 지금은 버는데 네. 그죠? 듣고 있지? 그거만 딱 띄어다가 카톡으로 혹시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알겠습니다. 따로 이제 편집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부 셀프 네. 청진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쾌적한 환경의 강남권 강의장을 찾으십니까? 아라메디컬 그룹 강의장을 권해드립니다. 수용인원 30여 명, 완벽한 강의 장비. 양재역 5번 7구 7분 거리에 위치한 아라메디컬 그룹은 대한민국 강사님들을 응원합니다. 대관 문의 02-3453-6856